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소희예요. 아들이 데려온 예비 며느리, 첫인상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상냥한 말투, 직접 구운 쿠키까지 준비해온 그 아이를 보며 이 아이라면 괜찮겠다. 마음속으로 안도했었죠. 하지만 며칠 후 동네 친구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저 아이 혹시 이름 소희 아니지 않아? 전에 송은주라고 불리던 애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너 은주 맞지? 그런데 레스토랑에서 만난 종업원이 소희를 보자마자 한 말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학교 다닐 때 나 괴롭히던 거 잊었어? 내 얼굴에 이 흉터 아직도 있어. 사람 잘못 보신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부인하는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제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쓸데없이 참견은 나이도 어린 것이 건방지게. 직장에서 후배를 대하는 차가운 모습이었습니다. 준호도 이런 식으로 바보처럼 굴어서 짜증나 죽겠는데. 전화 통화에서 내 아들을 바보라고 부르는 걸 직접 들었어요. 마침내 소희와 마주 앉아 진실을 따져 물었을 때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과거 일을 들춰서 제 인생을 망치고 싶으세요? 완전히 돌변한 그 아이의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에 어머님이 계속 방해하신다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 차가운 계산이었어요.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예비 며느리의 거짓된 모습. 과연 저는 사랑하는 아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 김미자라고 합니다. 평생 남편과 단둘이 살면서 아들 하나만을 키워왔어요. 그 아들이 30을 넘기면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엄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어느 봄날 아들이 이렇게 말하며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키 165cm 정도의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단정한 차림새였어요.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 그리고 상냥한 말투까지. 첫인상은 참 좋았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소희예요. 평소 준호 씨가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정말 뵙고 싶었어요. 직접 구운 쿠키까지 예쁜 포장지에 싸서 챙겨온 그 아이를 보며 제 마음이 스르르 녹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아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평생 본 적 없는 밝은 얼굴로 그 아이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니 저 역시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 아이라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의도 바르고 말도 차근차근 잘하고 무엇보다 아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게 눈에 보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내내 소희는 제 얘기를 잘 들어주었고 가끔씩 적절한 맞장구도 쳐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김치를 직접 담그신다고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언젠가 시간 되실 때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말까지 하니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들이 집을 나간 후로는 김치 담그는 것도 시들해졌는데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는 예비 며느리가 있다니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더라고요. 며칠 후 마을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동네 친구 박순자 씨가 소희를 보자마자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자야, 저 아이 혹시 이름이 소희 맞아? 응, 왜? 아니야. 그냥 전에 송은주라고 불리던 애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때는 머리도 짧고 화장도 진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꾸몄네. 순자 씨의 그 말이 제 귓가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사람을 잘못 본 걸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혹시 사람을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 며칠 동안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계속 의심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소희랑 같이 저녁 먹으러 나갈까요? 괜찮으시죠? 그럼 당연히 좋지. 어디로 갈 예정이니? 시내에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어요. 소희가 추천해줬는데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행복함이 물씬 느껴졌어요. 그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제가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은 예쁘게 옷도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레스토랑은 정말 분위기가 좋았어요. 은은한 조명에 클래식 음악이 잔잔히 흐르고, 테이블 위에는 하얀 장미가 꽂힌 작은 화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희는 연한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정말 고운 아가씨처럼 보였어요. 어머님, 오늘 정말 예쁘세요. 그 목걸이 너무 우아해 보여요. 소희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져서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뿌듯한 표정을 짓고 있고 정말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메뉴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젊은 남자 종업원이 주문을 받으러 왔어요. 20살 중반쯤 돼 보이는 까까머리에 인상이 선한 청년이었는데 안녕하세요. 주문 받겠습니다. 평범하게 시작된 대화였어요. 저희는 파스타와 샐러드, 그리고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이 주문을 메모하다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더니 소희를 똑바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예쁜 여자를 보는 평범한 시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시선이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5초, 10초. 점점 어색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저기, 주문은요? 아들이 어색함을 느끼고 말을 꺼내려던 순간이었어요. 너 은주 맞지? 종업원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레스토랑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종업원과 소희를 번갈아 보았어요. 네? 뭐라고 하셨나요? 소희가 당황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사람 잘못 보신 거예요. 제 이름은 소희예요. 종업원은 고개를 저으며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너 맞아. 송은주, 우리 같은 고등학교 다녔잖아.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는데 어떻게 잊어? 그 순간 저는 소희의 손이 떨리는 걸 봤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잡은 그 손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나 괴롭히던 거 잊었어? 내 얼굴에 이 흉터 아직도 있어. 너 때문에 내가 전학까지 갔잖아. 종업원이 자신의 오른쪽 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자세히 보니 정말로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소희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졌어요. 저기 정말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소희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지만 종업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학년 때 나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렸잖아. 그리고 내 학용품을 숨기고 급식비를 빼앗고 다 기억나? 아들이 급히 끼어들었어요. 잠깐요. 지금 뭔 소리를 하시는 건가요? 우리 소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준호야, 저는 조용히 아들을 말렸습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종업원의 눈에는 진실함이 있었고 소희의 반응은 글쎄요, 뭔가를 숨기는 사람의 그것 같았어요.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어려서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침내 소희가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어요.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경직됐습니다. 소희야, 그게 무슨 소리야? 준호 씨, 설명할게. 나중에 따로 얘기해. 소희가 아들의 팔을 잡으며 말했지만 종업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계속 말했어요. 장난이라고?
내가 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학교 가는 게 무서워서 한 달 넘게 결석했고, 결국 전학까지 갔어. 부모님께서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상처와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소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만 그 사과는 왠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 같았달까요. 종업원은 잠시 소희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사과는 됐어. 이미 다 지난 일이니까. 그런데 사람은 정말 안 변하는구나. 그 말을 남기고는 다른 테이블로 가버렸어요. 저희 테이블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소희야, 대체 무슨 일이야? 설명해줘. 아들이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소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을 뿐이었습니다. 준호 씨, 나도 그때는 정말 어렸어. 실수였어. 실수! 누군가를 괴롭히는 게 실수라고!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테이블에서도 저희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일단 집으로 가자. 여기서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야. 그렇게 우리는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고 소희는 계속 훌쩍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야, 방금 그 사람이 널 은주라고 부르던데 혹시 그게 사실이니? 소희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억지로 웃었어요. 어머님, 그냥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은주라는 이름도 흔하잖아요. 저랑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백미러로 본 소희의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사과를 했어? 아들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냥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혹시 내가 아닌데도 상처받을까 봐서. 말이 안 되는 변명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소희를 사랑하는 마음에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분위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소희는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나오지 않았고 아들은 거실에서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생각해요? 아들이 저에게 물었어요. 글쎄 일단 소희 말을 들어보자.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지만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소희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준호 씨,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로 기분 상하게 해드려서요. 소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만 여전히 진실을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소희가 돌아간 후에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보기에 엄마, 제발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소희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아들이 저를 가로막았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서도 의심의 빛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일부러 소희가 일하는 사진 스튜디오 근처를 찾아갔어요. 혹시 그 아이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해서 말이에요. 스튜디오는 번화가에 있는 작은 건물 2층에 있었어요. 저는 1층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쯤 퇴근 시간에 맞춰 소희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본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젊은 남자 직원이 정성껏 포장된 선물 상자를 건네는데 소희는 그걸 받자마자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쓸데없이 참견은 나이도 어린 것이 건방지게. 혀를 차며 내뱉는 그 말을 저는 똑똑히 들었어요. 그리고 그 완벽했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상냥하고 예의 바른 소희는 가면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소희의 두 얼굴이 맴돌았습니다. 저희 앞에서 보여준 천사 같은 모습과 스튜디오에서 본 차가운 진짜 모습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야, 지난번에 소희 보고 은주 닮았다고 했잖아. 혹시 그 은주에 대해서 더 아는 거 있어? 아, 미자야. 사실 나도 확실하지는 않은데 우리 조카딸이 그 학교 다녔거든. 한번 물어볼게. 몇 시간 후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자야, 큰일 났어. 조카딸 말로는 그 송은주라는 아이가 정말 문제가 많았대. 학교 폭력은 물론이고 선생님들한테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다는 거야.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결국 3학년 때 자퇴했대. 부모님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서 말이야. 그런데 조카딸 말로는 이사 간 후에도 인터넷상으로 예전 친구들을 괴롭혔다더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 아들이 그런 사람과 결혼한다고? 미자야,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응, 괜찮아. 고마워, 순자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 소희랑 약혼 반지 보러 가요. 다음 주에는 양가 상견례도 하고요. 읽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잠깐만.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소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이제 그만해요. 소희는 제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소희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 숨기고 있는 게요? 뭘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진짜 이름은 송은주야. 학창 시절에 학교 폭력을 했고, 엄마, 이제 정말 너무하세요. 근거도 없이 그런 말씀을. 아들이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오늘 소희한테 물어봤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 그냥 옛날 일이고 지금은 완전히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라고. 아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소희를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직접 본 거야. 소희가 직장에서 후배를 대하는 모습을 봤어. 엄마, 그만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며칠간 아들과 저 사이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어요. 아들은 소희 편을 들었고, 저는 더 이상 무엇을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인터넷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든 걸 인터넷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소희, 아니 은주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이에요. 동네 컴퓨터 학원에 가서 인터넷 사용법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며칠 공부하니까 조금씩 익숙해지더라고요. 송은주 학교 폭력이라고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몇 개의 글이 나오더라고요.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이었는데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송은주 때문에 고등학교 시절이 지옥이었다. 그 애는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정말 악독했다. 선생님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이런 글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도 몇 장 있었는데 지금의 소희와는 달라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최근까지도 악플을 달고 다니는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SNS에 익명으로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 증거들을 모두 출력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소희와 직접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변한 건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소희야, 엄마가 널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 될까? 네. 무슨 이야기요? 그냥 둘이서 조용히 차 한잔하면서 얘기하자. 소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승낙했어요. 네. 좋아요. 내일 오후는 어떠세요? 다음 날 조용한 찻집에서 소희를 만났어요. 소희는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에 상냥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요? 저는 가져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것들을 보고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소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그리고 서류를 하나씩 보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학창 시절에 했던 일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증거야. 소희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는 정말 어렸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결심을 했어요. 소희야, 아니 은주야, 정직하게 말해봐. 정말로 변한 거야? 그 순간 소희의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처럼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과거 일을 들춰서 제 인생을 망치고 싶으세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습니다. 망치는 게 아니야. 그냥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 진실? 진실이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저는 준호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사랑! 너 같은 사람이 사랑을 안다고? 제 말에 소희는 비웃듯이 웃었어요. 어머님도 참 순진하세요. 사랑이 뭐 대수라고. 중요한 건 준호가 저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준호와 결혼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어요. 계산적으로 접근한 거구나. 그렇죠. 그게 뭐 어때서요? 요즘 누가 순수한 사랑만 믿고 살아요? 그때야 저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는 정말로 변하지 않았다는 걸. 그럼 준호에게는 계속 거짓말을 할 생각이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냥 말 안 하는 거죠. 알 필요 없는 일이잖아요. 소희의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준호에게 이 모든 걸 말한다면? 그러시면 안 될 거예요. 왜? 준호는 저를 믿을 거예요. 어머님보다 저를 더 믿을 거라고요. 소희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머님이 계속 방해하신다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뭔 소리야? 준호한테 어머님이 저를 싫어해서 이런저런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다고 할 거예요. 그럼 준호는 누구 편을 들까요? 협박이었어요.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너 정말 어머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준호는 이미 제 편이에요. 어머님이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없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겉으로는 순하고 착해 보이지만 속은 정말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알겠어. 그럼 나도 내 방식대로 해보겠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뒤에서 들려오는 소희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찻집을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아들에게 직접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소희 말이 맞았어요. 아들은 이미 소희 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아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방법 말이에요. 먼저 소희의 직장 동료들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혹시 다른 증언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 말이에요. 스튜디오 앞에서 며칠간 기다리다 보니 소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그날 선물을 줬다가
거절당한 젊은 남자 직원이 눈에 띄었어요. 어느 날 그 직원이 혼자 점심을 먹으러 나오는 걸 봤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사진 스튜디오에서 일하시나요? 네. 네, 그런데요? 실은 저 소희 어머니예요. 예비 시어머니죠. 그 말을 듣자 직원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아, 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소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페에서 그 직원 이름이 민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준 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희 선배는 어떤 사람이에요? 일은 잘해요. 그런데 민준 씨가 말을 망설였어요. 괜찮아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사실 좀 무서워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특히 저 같은 후배들한테는요. 어떻게요? 실수라도 하면 정말 차갑게 대해요. 그리고 다른 선배들 앞에서는 저를 무시하는 말을 자주 해요. 역시 나였어요. 소희는 직장에서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민준 씨가 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소희 선배가 가끔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준호라는 분한테 하는 말이랑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요? 준호 씨한테는 정말 상냥하게 말하는데 끊자마자 바보 같은 놈이라고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요.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내 아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한 번은 친구랑 통화하는데 남자는 잘 구워 삶으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말도 했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혹시 녹음이나 증거 같은 게 있을까요? 민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실 있어요. 몇 번 너무 심해서 만약을 위해 녹음해둔 게 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민준 씨, 제발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그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민준 씨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소희의 진짜 모습을 담은 증거를 손에 넣게 됐어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아들에게 보여줄지가 문제였어요. 직접 보여주면 또 화를 낼 테고, 그렇다고 모르는 척할 수도 없고, 고민 끝에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아들이 직접 목격하게 하는 거였어요. 민준 씨한테 부탁해서 소희가 언제 가장 본 모습을 드러내는지 알아봤어요. 주로 퇴근 시간 직후 스트레스를 받은 날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목요일 저녁 일부러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소희가 일하는 스튜디오 근처에 맛있는 떡볶이 집이 있다던데. 같이 가볼래? 갑자기요? 그런데 소희는 오늘 야근이에요. 그럼 더 좋지. 야근 끝나고 같이 먹으면 되잖아. 아들은 좀 이상해했지만 결국 따라왔어요. 저희는 스튜디오 건물 1층 떡볶이 집에서 기다렸어요. 7시쯤 소희가 건물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마침 그날 실수를 했나 봐요. 민준 씨가 뒤따라 나오더니 뭔가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였어요. 소희가 완전히 돌변한 모습을 보인 건. 야, 그딴 식으로 일할 거면 그냥 관두라고 한심하게. 큰 소리로 소리치는 소희의 모습을 아들이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게 소희예요?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소희가 민준 씨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네가 뭘 안다고 나한테 지시질이야? 준호도 이런 식으로 바보처럼 굴어서 짜증나 죽겠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어요. 엄마 저거 정말 소희 맞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지만 눈앞의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죠. 소희는 민준 씨를 몇 분 더 혼내다가
휴대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마 아들에게 걸었나 보더라고요. 벨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소희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 씨. 안 받네. 소희가 혼잣말을 하는 게 들렸어요. 그러더니 다시 민준 씨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어쨌든 다음부터는 조심해. 내가 2번 말 안 해. 그리고는 휴대폰으로 다른 번호에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야. 나야? 오늘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회사 후배는 바보 같고, 남자친구는 마마보이 같고, 결혼만 하면 다 해결될 텐데. 저와 아들은 그 말을 다 들었어요.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래. 일단 결혼하고 나서 생각해보자. 시어머니는 좀 까다롭지만, 뭐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아들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급히 따라갔습니다. 준호야, 아들은 길 한복판에서 멈춰 서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바보였나요? 준호야, 소희가 아니 은주가 저를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줄 알았고, 아들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냥 저는 이용당한 거였네요. 그때 뒤에서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 씨, 여기 있었어? 소희가 우리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상냥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왜 전화 안 받았어? 걱정했잖아. 어머님도 함께 계시네. 하지만 아들은 소희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소희야 아니 은주야. 네. 갑자기 왜 그래? 방금 내가 한 말 다 들었어. 그 순간 소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뭘 들었는데? 나를 바보라고 한 것부터 엄마를 까다롭다고 한 것까지, 그리고 나를 이용해서 결혼하려고 한다는 것까지. 소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둘러대려고 했어요. 그게 아니야.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잠깐. 잠깐! 그럼 학교에서 친구들 괴롭힌 것도 잠깐이었어? 직장에서 후배 괴롭히는 것도 잠깐이고?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준호 씨, 제발 설명할 기회를 줘. 나도. 이제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아들이 소희를 가로막았어요. 우리 헤어지자. 뭐라고? 헤어지자고? 소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응, 이제 끝이야. 준호 씨, 제발 나를 믿어줘. 나도 변할 수 있어. 소희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지만 아들은 뿌리쳤어요. 변한다고? 언제? 지금까지 거짓말만 했으면서 그건 진짜 이름도 속이고 과거도 숨기고 심지어 나를 좋아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잖아. 아들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아니야. 나는 정말로 널. 그만해. 더 이상 듣기 싫어. 아들이 돌아서려는데 소희가 갑자기 저에게 화살을 돌렸어요. 어머님이 다 꾸민 거죠? 저를 떨어뜨리려고. 나는 아무것도 꾸미지 않았어. 그냥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준 것뿐이야.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뭔가 조작하신 거예요. 소희가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소희야, 이제 그만해. 내 진짜 모습을 다 봤어.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약혼 반지도 돌려줘.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 그 말을 듣고 소희는 완전히 돌변했어요. 아까 민준 씨에게 보였던 그 차가운 모습으로 말이에요. 후회할 거야. 나 같은 여자 다시 만날 수 있을 줄 알아? 그런 여자 안 만나도 돼. 아들의 대답에 소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 정말 끝인 거야? 응, 정말 끝이야. 소희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서서 사라졌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 말을 안 듣고. 괜찮아. 내가 깨달았으니까. 만약 엄마가 안 도와주셨다면 저는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도 내가 직접 판단한 거야. 엄마는 그냥 보여준 것 뿐이고, 그날 밤 저희 모자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리고 겉모습에만 속았는지 반성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사람을 볼게요. 그래. 겉모습보다는 속마음이 중요하단다. 몇 달 후 아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착하고 진실한 여자였습니다. 저도 마음 놓고 며느리로 인정할 수 있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그때 소희안이 은주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힘들긴 했지만, 덕분에 진짜 며느리를 만날 수 있었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이 있었기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아들도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고, 저도 때로는 강하게 나서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